함께하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대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울 때는 사람들이 피서도 가고 하는 거 보면 일하기도 싫고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저 멀리 멋진 피서지에 앉아 있는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부산 해운대로 오시죠. 네. 예. 저도 더운 날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 때, 기차를 타고 올 때 여행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피서 가는 마음으로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뵙는다는 마음에 설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인지 스님이 항상 방송하러 오실 때마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예. 활력이 넘쳐서 저도 그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탈입니다. 예. 근데 스님 오늘 예. 모실 손님도 이렇게 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40년 동안의 이 에너지의 내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울 연희동에 자리한 한국사경연구회. 오로지 사경을 위해 사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한국사경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외길 김경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경의 달인 김경호 회장.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 8시간씩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으며 살아온 횟수가 어느덧 40년 가까이 됐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사경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육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와 가는 선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 이 작품은 지금 이제 탑에 탑신부에 한 글자씩이 이제 경문이 쓰여진 그런 작품이고요. 우리 사경 역사상 이렇게 작고 정교한 아마 작품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외국에서 먼저 알아볼 정도로 그의 작품은 미주와 유럽 지역 등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고려시대 최고의 걸작품 중 하나였던 사경을 복원하기 위해 뚝심 있게 외길을 걸어온 김경호 회장.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식 사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불교의 종교 예술로서의 어떤 승화된 그러한 부분들을 널리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경의 장인 김경호 회장의 40년 외길 인생. 그의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 모신 손님은요. 한국사경연구회의 김경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사경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외길 김경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경이라 하면은 백길사의 글경자라 해서 부처님 경전과 부처님 말씀을 한자 한자 베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녹여 쓴다는 말인데요. 예.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장난으로 부처님 형상을 그린 공덕으로 필경에 성불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경이 정말 큰 공덕이지요. 예, 그렇죠. 부처님 경전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말씀이 사경이라는 그 필사의 과정이 없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단절이 됐을 수밖에 없거나 안 그러면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말씀을 오늘날에까지 전해지게 하고, 그러니까 전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의
그 하나하나의 그 몸가짐, 마음가짐, 네. 그 다음에 필사의 그 과정들이 하나의 수행법으로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사경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 사경을 40여 년째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예, 그 이제 학창 시절부터 불교 집안에서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원래 불교 집안이고요. 예. 그래서 불교를 늘 접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서예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문으로 경전을 옮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네. 시작을 했으니까 학창 시절부터 벌써 40여 년이 그렇게 네. 돼버렸네요. 예. 저도 이제 서예를 했는데 예. 김경호 회장님을 뵈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한지에 이 네. 담아내는 공덕이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고 절실한 기도로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다음에 예. 부처님의 은혜를 중생들에게 회양하고자 지금 이렇게 사경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김경호 회장님의 얼굴을 용화를 뵈니까 뚝심이 있어 보이고 뭔가 딱 마음을 먹으면 네. 끝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장인 정신인데요. 네. 장인 정신을 제가 느끼겠는데 얼마나 사경을 좋아하셨으면 중학교 진학도 미루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3번이나 가출이 아니고 3번이나 출가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 이야기가 왜 주시죠? 예. 이제 그 서예 공부를 일찍부터 해가지고요. 네. 이제 서예 연말을 위해서 네.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1년간 이제 또 서예 연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 불교 교리들을 이제 좀 이제 틈나는 대로 접하고 연구를 하면서 저도 그 선사가 돼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아무튼 출가를 3번 하긴 했는데 예, 제가 투굴에서 3번째 아버님께 붙들려 내려왔어요. 네. 예,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행에 네. 인연은 이제 뒤로 미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경 쪽에 네. 저한테 이 사경 분야를 개척을 하고 확립을 시켜가지고 후대에 네. 우리 후손들한테 그 사경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해주라는 네. 그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리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해도 40년 네.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정말 궁금하고요. 또 그냥 이 글자를 옮겨 적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사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는 게 사경인데 그냥 옮겨 적는 것만이 아니고 네. 예,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경은 지금 법사리를 네. 법사리를 사성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경을 통해서 그 지금 부처님 그 진리의 말씀 법사리를 내 안에 새기고 그 다음에 눈앞에 현현할 수 있도록 네. 예, 필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제 법사리라는 게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신사리가 있는데 그 법신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없이는 지금 불교 전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사리를 성스럽게 하는 과정은 최고의 몸가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삼청삼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예, 3가지가 청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몸이 청정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마음이 청정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와 도구가 또 청정해야 그렇죠. 돼요. 예. 네. 예, 이 세 가지가 청정한 가운데에서 또 세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탐진치가 없어야 그래야 이게 이제 법사리가 예. 제대로 이제 사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그 사찰에 들어갈 때 네. 일주문부터 시작을 네. 해서 천왕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안교라든지 다리도 있고 해탈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강문도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보제루 이제 누각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마당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뭘 위해서 존재를 하느냐? 결국은 핵심은 지금 대웅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대웅전의 핵심은 뭐냐?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그렇죠. 예.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의미를 갖느냐? 예, 거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복장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저만이라는 부분이 예. 하나가 있어요. 저만은 눈을 띄우는 것이고 예. 복장은 이제 부처님 배 안에. 예. 그러니까 지금 복장은 내면이고 네. 저만은 외면에 외면. 해당이 네. 돼요. 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에도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럼 그 내용인 복장에 한 75가지 정도가 이렇게 봉안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빼고 오행에 관련된 부분 빼고 우리 이제 부처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네. 진원 다란이 부분을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사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일조문부터 천왕문, 그다음에 해탈교, 뭐 피안교, 그다음에 누각 지나고 대웅전까지 다 해도 가장 정점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부처님 복장에 사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예, 그래서 법사리를 부처님 복장에 모셨으니까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네. 부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내용이 지금 사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참 좋은 말씀인데요. 네. 저도 김경호 회장님 말씀에 지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절수행이 있고 두 번째 연불수행이 있고 세 번째 사경수행이 있거든요. 그럼 셋 중에 한 가지만 택해서 한 우물을 파더라도 필경에는 성불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김경호 회장님께서 사경이라는 우물을 열심히 파서 오늘날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호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경호 회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김경호 회장님께서 사경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대한민국 전통 기능 전승자이시고 네. 그리고 제1회 불교 사경 대회 대상을 수상하셨고 네. 개인 전시회는 수도 없이 많이 전시를 하셨고 심지어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제발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초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올해는 지금 절반을 지금 미국에서 보냈는데, 예, 그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는 그 뉴욕 맨하탄 첼시 지역에서 그 이제 갤러리 초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며칠 안 됐어요. LA 그 한국문화원에서 저희 이제 한국사경연구회 회원 초대전이 있어가지고 지금 LA에 다녀왔고요. 네. 그 사이에도 이제 뉴욕에서도 뭐 문수사에서도 이제 사경 강의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LA에서도 이제 몇 군데 사경 강의, 뭐 시연, 예, 그래서 올해만도 지금 강의하고 시연을 지금 몇 차례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사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불교적인 그 부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문화 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교가 교리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요. 네. 그보다 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보다 일반인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해서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 불교에 친근감을 갖게 한 뒤에 네.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 후자 쪽을 위해서 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리보다는 예술 작품으로서는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제 그 사경이 좀 익숙하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보나 보물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접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서양에서도 그 기독교에서 성경 사경의 전통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랍권에서도 코란 사경의 전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이 불교 사경이 서양이나 아랍권에서의 그런 성경 사경의 전통이나 코란 사경의 전통과 네. 이게 같은 비견되는 그러한 영역이다, 그런 예술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네. 이제 효과적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이제 그래도 알려져 있어서 네. 대체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네. 대충 보고 지나가는 시기인데 예. 네. 서양인들은 정말 꼼꼼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씩 다녀가시는 사람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문 닫아야 되는데 문 닫는 시간을 30분씩, 1시간씩 연장시켜가면서 그러면서 볼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어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인기가 더 많으시네요. 네. 예. 그런 것 같기도 예. 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이 사경의 네.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우리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작품들을 제가 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빅 사이즈의 작품도 있고 우리 정수희 아나운서처럼 날씬한 작품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글자 크기를 크게 키우는 거는 크게 안 어렵는데 오히려 작게 축소를 하는 게 더 힘드실 겁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작게 축소를 해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보통 2mm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큰 글씨로는 네. 우리 이제 대웅전 같은 현판부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작게는 한 2mm 정도 글씨 크기까지. 그런데 이제 금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예, 이게 이제 2mm 안에 피력들을 구사를 하려면 그렇죠. 예. 예, 이제 힘이 많이 드는데요. 네. 보통 1cm 정도부터는 절반으로 이제 축소를 할 때 한 이제 제곱으로. 네. 그러니까 1cm 크기의 글씨를 쓸 때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2cm 글씨를 쓸 때보다 1cm 글씨를 쓸 때 4배 힘이 들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1cm 글씨를 5mm 글씨로 쓸 때는 이제 4의 곱 16배 힘이 든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예, 예. 그러면 이제 2.5mm로 할 때는 그 고거의 또 곱, 이 정도로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금 작업을 금사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사경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악교를 쓰는데요. 네. 이 악교가 이제 농도를 묽게 하면 이제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도를 진하게 해서 쓸 때에는 이게 3초, 5초 정도 지나면 이게 굳어요. 끝이. 그럼 그 시간 안에 하셔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 시간 안에 붓에 금을 찍어서 네. 지금 이제 그 작은 공간을 열고 그 안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실내 온도는 이제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정도 유지를 하고요.
더우시겠습니다. 예, 습도는 90도 이상이면 더 좋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70% 내외 정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악교를 굳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2mm 정도는 그 정도로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그것도 금으로 그렇게 더운 환경에서 하시면 예. 얼마나 힘드실지 좀 상상이 가기도 하고요. 네. 작품마다 시간이 네.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 안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한번 이제 시작이 되면요. 네. 6개월도 가고 네. 9개월도 가고 네. 예, 달마다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게 날마다 지속이 될 때는 전혀 힘이 안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두문불출을 선언을 해요. 예. 네. 주변에다가. 네. 네, 그때는 아무도 안 만나고요. 네. 그 다음에 밖에서 밥을 먹는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는 일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녁에만 작업을 하고요. 네. 예. 안가하는 마음으로. 예. 저녁에만 이제 보통 10시에서 이제 아침 6시 내지 이제 8시 정도까지 네. 그 시간 보통 이제 8시간 내지 10시간씩 해서 이제 좀 간단한 변상도 작품은 네.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네. 이제 그 장엄스럽게 좀 네. 긴 작업은 거의 1년 걸리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스님 이제 크시고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이제 작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고밀도 사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작은 예. 그럼 제가 돌발 질문인데요. 그럼 예. 그걸 작은 글씨를 고밀도 사경하실 때 예. 뭐 돋보기를 끼고 하십니까? 전자 뭐 현미경 같은 걸 끼고 하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건 사용을 않고요. 예.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중이 되면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집중이 되면 조그마한 그 1mm 공간이요. 예. 한 1cm, 2cm처럼 커져요. 천안이 열리네. 예. 예. 그래서 집중의 힘이 대단하네요. 가능해져요. 네. 그게 이제 쭉 지속이 되고 그 사이에 예를 네. 들면 외부에 이제 외출을 한번 했다든지 네. 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번에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뒤에 붓을 잡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못 잡아요. 그 흐름이 중요하군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고밀도의 작품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작업을 할 거냐.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고로 응축시키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불교 중앙박물관 네. 그 개관 1주년 기념 그 네. 초대 전시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작품 제목을 1mm 중 함시방으로 정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1mm 안에 그 시간과 공간을 공간과, 예, 응축시켜서 예. 지금 작품으로 나타내는 사경으로 예. 네. 그래야만이 법사리로서의 최상의 가치가 있다고 예. 보고요. 그때에 인류 역사상 서양에서 최고의 그 성경 사경, 그 다음에 아랍권에서의 최고의 그 코란 사경, 네. 그거와 견주어서 네. 우리 한국 사경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그렇게 그러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고밀도 사경하니까 문득 제가 떠오르는 게 지금 있는데요. 예, 옛날에 제가 재수자 교화 이제 교도소에 예, 갇혀서 영어의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재수자들 교화로 가고 그다음 부처님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어느 사형수가 예, 쌀 한 톨에 예, 반야신경이
약 272자거든요. 예. 쌀 한 톨에 반야신경을 마하반야 바라메타 신경이 쭉 해가지고 272자로 고밀도 사경을 예.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보려면 예. 육안으로는 반야신경이 안 보여요. 그죠? 예. 네. 큰 돋보기나 현미경 정도를 갖다 두어야 보이는데 예. 정말 그 사형수가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께 참여하고 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문득 떠오르는데 우리 김경호 회장님의 그 사경 기도 공덕은 정말 대단하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생깁니다. 네. 40년 정도 하셨으면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셔서 실수 같은 거는 거의 안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인지라 예. 어쩌다가 실수할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이제 틀린 글자가 있을 때는 네. 그 글자와 그 글자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절첩본이면 네. 예, 이 이제 접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 전체를 다 잘라내요. 예,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시 그 부분을 보설을 해서 이제 넣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변상도라든지 다른 장엄들을 할 때는 혹시라도 틀리는 게 아니고요. 네. 예, 틀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제 마음에 100% 안 들 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인연이기 때문에요. 네.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예. 예,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 경전 글자를 틀리는 거는 이거는 불경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틀리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실수레가 틀리면 거의 200자를 통째로 이제 드러낸다고 하시는데 예, 정말 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부처님께 삼천배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경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는데요. 가격으로 이렇게 매기가 못하지만 김경호 회장님의 사경 그 작품을 가격으로 매기면 얼마 정도 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작품마다 틀리는데요. 예. 네. 예. 지난번에 이제 뉴욕에는 그 이제 개인 초대전인데, 네. 예, 그 첼시 갤러리에서 초대받아서 이제 전시를 할 때는, 이제 군더더기 빼고요. 네. 예, 핵심 2점만 이제 나갔어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판매가는 한 점당 예. 37억 5천만 원에, 예. 예, 그래서 2점 75억에 이제 판매되는 걸로 예. 아직은 안 팔렸어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법사리가 네. 최소한 그 정도는 가치가 있다. 네. 가격으로 할 때도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서양에서의 성경 그 사경, 그 다음에 코란 사경들 예. 작품들도 몇백억씩 좋은 하지 않습니까? 작품들 예, 예. 엄청나게 비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작품도 최소한 그 정도는 했다가 네. 뒤에 100년, 200년 지난 뒤에는 최소한 몇백억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야 세계 속에서 그 견주어서 네. 불교의 저러한 고밀도의 소중한 예술 그 분야가 있다 네. 네. 예,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제 세계 속에서 불교 미술 그 중에서도 사경으로서 포교를 하는 걸 네. 하는 그런 셈입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사경의 전문가시고 사경을 얼마나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불자들의 사경 보급을 위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책도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사경 수행법 책을 내셨는데 사경을 얼마나 좋아하시면 이렇게 책을 내시게 되셨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예. 이 사경의 장점은 무엇이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사경이 지금 역사가 1700년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고려 시대에 네. 팔만대장경. 예,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기록상으로 네. 그다음에 네. 현존하는 유물로만 살펴볼 때도 고려 시대 금운자 대장경하고 목판 대장경 네. 해가지고 대장경을 10번 이상을 네. 조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해인사 팔만대장경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부터 은자 대장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은으로 대장경을 네. 제작을 하고 이제 고려 후기 말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금은자 대장경이 여러 번 네. 여러 차례 그 제작이 되고요. 네. 그래서 중국보다도 월등히 뛰어넘어서 네. 중국 원나라에서 우리의 고려의 사경 전문가들을 네. 지금 보내달라고 요청을 네.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경 전문가들이 100명씩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금자 대장경, 은자 대장경을 만들어주고 돌아올 네.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최전성기를 구가를 했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조선 시대 500년 그리고 이후 한 100년 동안 지금 단절됐잖아요. 숭업불 침체기를 정책으로. 겪었죠. 예. 그러면서 그에 대한 연구까지도 지금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한 거를 이제 연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묶어낸 게 이제 몇 권이 있고요. 네. 수행법 연구에서는 우리 이제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조계종 그 포교원, 교육원, 예. 예, 이 이제 그 조계종의 종단 쪽에서 수행법 연구를 각 분야 다 해가지고 네. 책으로 이제 냈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사경수행법은 이제 제가 집필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개론서 하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개론서도 냈고 네.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서 2005년도에는 여기에서 네. 또 다른 수행법 사경 해가지고 25회 동안 네. 25번에 걸쳐가지고 예. 예, 사경 수행법에 대해서 또 강의도 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문화센터, 아, 불교 네. TV 문화센터에서 네. 제가 2년 동안 네. 예, 사경 그 지도를 했었고요. 네.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했더니 저희 불교 TV에서 예, 강의를 하신 경력이, 예. 하신 적도 있군요. 맞습니다. 저도 스님으로서 지금 수행의 한 과정으로서 신묘장구 대사라니 사경, 예. 금강경 사경을 하고 있는데요. 예. 스님의 입장으로 초발심자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사경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경을 하면 첫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김경호 회장님처럼 마음이 맑게 이렇게 정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마음이 순수해지고 영혼 자체가 이 업식이 맑아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사경을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나도 사경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경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초발심자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이제 사경의 목적을 이야기를 할 때 한 10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행법으로서 사경을 이야기를 하면 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일자불 사경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부처님 예. 불자만 이제 쓰는 거예요. 부처님 불자. 예, 네. 안 그러면 이제 명호 사경. 네. 그래서 보살님, 네. 예, 불보살님 명호를 관세음보살, 예, 지장보살. 예. 예. 그러면서 염을 하는 거죠. 네. 머릿속에서는 네. 계속 부처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이제 언뜻 나온 덮어쓰기 사경이 있죠. 예. 그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하는 그러한 네. 이제 최고의 예술품으로서 네. 이제 사경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불자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렵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부처님 그 가르침에 대한 네. 그 존경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부처님 진리에 대한 존경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 그 사경을 한 글자를 쓸 때에도 마음가짐부터 몸가짐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 조금 더 고난이도 사경으로 이제 그렇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단계별로. 네. 일단은 이제 짤막한 경전을 네.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네. 그 경전을 반복적으로 서서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곳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그 말씀 그 경전의 뜻을 새기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환히 열릴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네. 시간을 정해 놓고요. 네. 매일 근데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사경이 제 이제 본업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경이 이제 제 전문이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 8시까지 날마다 해도 되지만 일반 불자님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건강에 네. 무리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10분도 좋고 네. 예, 30분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경을 하실 때에도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가장 예. 중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예, 예.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씩 예. 천천히 예. 오늘 말씀해 주신 걸 기억을 해서 저도 한번 사경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경으로 가피를 입어가지고 주위의 분들처럼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 가족들은, 아내와 자식들은 사경 때문에, 오히려 사경 때문에 부처님한테 우리 남편과 아버지를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드시는 가족들이 계실 건데, 아내와 자제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저는 가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슬기롭게 다 거쳐 넘어져 갔고요. 넘어갔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사경 수행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경우에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바깥 어른분, 거사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제분들까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이.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신앙생활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최고의 예술 활동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다른 데다가 정신 팔리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수행에다가 그렇죠. 쏟는 열정이죠. 예. 예,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경 수행을 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면 얼마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요. 네. 다 이렇게 받들 수밖에 없어요. 이야. 도와줄 오히려 수밖에 더 좋아하고 없어요. 응원해 주시는군요. 예. 요즘은 얼마나 별거를 그 쉽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배울 수 있는 데들이 네. 많고, 그 다음에 또 나돌아다니기 좋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부처님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일을 하니까 좋아한다. 집에서는 다 오히려 좋아하죠.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호 회장이 말씀드리니까 아내와 자제분들이 우리 남편을 부처님한테 뺏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남편이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네.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과 중생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네. 생각을 하네요. 예,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됐죠.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호 회장님께 포교란? 예. 저는 포교를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일단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몸가짐, 마음가짐 바로 해서 이웃들한테, 아, 저 사람은 불교를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평온한 얼굴과 평온한 행동들, 그 다음에 아주 바람직한 네. 그러한 모습들을 늘 보여준다 네. 하는 그 감동을 이웃 사람들한테 네.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네.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절에 다니면서 네. 달라졌어. 예. 너무나 좋아. 예, 복 받을 거야 하면 예,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네. 감동을 얻어가지고 부처님법으로 돌아와야 그렇죠. 예. 예, 그분은 진실한 불자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요. 네. 저는 포교는 네. 그래서 몸가짐, 마음가짐, 그 다음에 생활 예.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부처님 법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끝으로 네. 저희와 녹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BTN에서 네. 우리 그 전통 사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경 수행법을 이렇게 널리 네.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마련해 주셨어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 이제 전통 사경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00년 동안 이 단절됐던 예. 그 아픔이 예. 빨리 치유돼서 네. 오늘날의 문화예술로도 이제 다시 재조명돼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BTN에서 네.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이 야단법석이 전통 사경을 재조명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사경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또 사경 수행을 하시면서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글자를 써오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늘 새로운 꿈을 꾸고 마치 우리 곁에 다시 온 유마거사님처럼 정진하는 우리 김경호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하시는 분들 보면 제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오늘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희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무척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